자, 이번 시간에는 피스톤의 평균 속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스톤의 평균 속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행정 기관에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또는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움직일 때에, 즉 엔진이 가동될 때에 그때 움직이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몇 메타세크냐, 초당 몇 메타를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별걸 다 알아보려고 하죠. 그죠? 어떡합니까? 수험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60분의 ELN에서 N은 엔진의 회전수 RPM입니다.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M으로 나왔고, 그래서 초당 빼줘야 되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준 거예요. 1분은 60초니까. 그래서 ELN에서 L은 행정인데 밀리미터로 나올 때가 있고 센티미터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공식 자체에서는 밀리미터로 나오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센티미터로 나왔다면은 밀리미터로 여러분들이 환산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분의 2ln, 이거 약분하면 30분의 ln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압축비, 그 다음에 배기량 또는 총 배기량 또는 분당 배기량, 그거 뭐 실린더 수나라든가 RPM이라든가 이런 것만 적용시키면 나눠지는 거니까 크게 나누면 배기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피스톤의 평균 속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계산 문제 다 틀려도 되니까 나머지 다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만 여러분들이 피스톤 평균 속도를 조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피스톤 평균 속도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운전할 때도, 야, 과연 내 차 운전을 하고 있는 이 기관에서 피스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초당 몇 메다를 갈 수 있는 걸까? 쓸데없는 생각도 막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조금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엔지니어가 됐을 때, 정말 기능사부터 해서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까지 다 취득을 하셨을 때는 정말 자동차 운전할 맛 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린더 압축압력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상사점, 하사점 막 움직여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해서 정상적으로 4행정 1사이클을 이루는데, 이때에 흡입했으면 흡입된 체적만큼만, 그리고 압축을 하면 완벽하게 100%를 압축하고, 폭발을 하면 폭발 가스를 100% 다 써먹어야 크랭크 측에서 동력을 얻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것에서 조금은 부족해지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피스톤 링이 마모된다든가 또는 실린더 벽이 마모된다든가, 물론 윤활유는 있지만 윤활유가 있어도 기계적인 마찰 손실로 인해서 이렇게 마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모가 되다 보면은 흡입할 때 흡입 효율을 100% 못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압축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또 떨어진 만큼 폭발력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용한 엔진은 그만큼 마모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과연 그러면 이 압축 압력을 시험했을 때 얼만큼 마모가 됐는지, 또 마모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것과 어느 정도가 들어가면 또 해체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지, 또 보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링만 갈아야 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하는 자체가 바로 실린더 압축 압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산업기사라든가 기능사 시험 볼 때도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또 실습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많이 다뤄보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연 압축압력 측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압축압력 측정할 때는 측정 전 점검 준비사항이 있어요. 엔진이 가동되는 것은 워밍업이 된 다음부터 정상적인 어떤 운행이 되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엔진이 차갑게 냉각되어 있다면 모든 금속들은 다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압축압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5분 이상 엔진을 워밍업 시켜서 정상 온도인 65도씨에서 85도씨까지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모든 피스톤이라든가 실린더라든가 각 크랭크 축에서의 모든 금속들이 정상적으로 팽창할 만큼 팽창해서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상적인 온도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배터리의 충전 상태도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동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의 힘으로만 엔진을 크랭킹해서 압축압력을 얻어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약하다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상태도 좀 양호하게끔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웜업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측정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은 가솔린 기관에서나 뭐 디젤에서 마찬가지 점화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관 내에서 플러그를 빼게 되면 플러그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바로 압축 게이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랭킹을 시켰을 때에 과연 압축비가 얼마가 나오고 압축 압력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를 모두 빼줘야 되는데, 단 하나 4기통일 경우에 내가 1번 실린더 하나만 검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봐야 되기 때문에 4개를 모두 빼야 되는데, 만약에 한 개 실린더만 검사한다고 해가지고 한 개 실린더만 빼가지고 크랭킹을 하다 보면 나머지 3개의 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압축 압력이 걸려버리죠. 그래서 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1번 실린더에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실린더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3개 엔진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점화 플러그를 모두 다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 다음에 각각의 실린더에서의 압축 압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동이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괜히 크랭킹 할 때 연료가 와서 괜히 노출되거나 또 화재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료도 차단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압이 튀겨도 안 되겠죠. 플러그를 빼놓고 고압 케이블이 늘어져 있거나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고압 25,000볼트를 또 감전을 하게 됩니다.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좀 따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압도 발생하지 않도록, 고압을 발생할 수 있도록 1차 전류가 점화 코일로 오는데 그 1차 전류를 차단하게 되면 2차 전압, 즉 고압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 사항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흡입 공기가 최대한 효율을 100%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흡입 매니폴드에 에어 클리너가 있게 되면 그 클리너를 통과하는 것만큼, 즉 필터를 통과하는 것만큼도 저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에어 클리너도 분리를 해서 흡입되는 공기에 어떤 저항이 없도록 정확하게 다 개폐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및 구동 벨트를 떼내는데 사실 구동 팬 벨트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에어 클리너 정도도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 또는 점검할 때 이런 거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대충 이제 하는데 우린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압축 압력 게이지를 잡는데, 이 압축 압력 게이지도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사진을 갖고 온 것은 핸드용으로 이렇게 간단한 건데요.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점화 플러그를 빼고, 점화 플러그가 그 피치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스를 연결해서 나사를 정확하게 조여준 다음에 게이지에서 보면은 누출되는 압축가스가 없이 그대로 압축 압력을 점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험장이라든가 또는 간단하게 간이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호스를 빼고 바에 고무 핀이 달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 핀이 여기다 바꿔서 장착을 하는데, 이것은 점화 플러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손의 힘으로만 갖다가 플러그에다 넣어주고 공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느 정도냐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설프게 눌렀다가는 크랭킹 할 때에 피스톤의 압축 압력으로 인해서 픽 하고 여러분들이 손이 뒤로 물러나질 때가 있어요. 압축압력이 굉장히 세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실습을 하실 때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꽉 눌러야 돼요. 그것도 정확하게 직선 방향으로. 만약에 조금 삐딱하게 누르게 되면 그만큼 세요. 그래서 압축 크랭킹 할 때 픽픽 하고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런 공기가 새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눌러줘서 압축 압력으로 인한 그 게이지 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요건 뭐 나중에 실기 시험에 가셔서 보셔야 될 내용이지만, 앞사람이 압축 압력을 측정하고 가게 되면 이 게이지는요, 이 안에 공기가 차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게이지상에 게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수치가 있고 0이었어. 근데 게이지상에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고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앞사람이 측정하고 가면 게이지가 압축 압력이 이만큼 나와서 이 바늘에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공기가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버튼은 바로 공기 배출 버튼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픽 하고 빠집니다. 픽 하고 빠져서 다시 바늘이 0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측정을 하면은 쭉쭉쭉쭉 올라가서 약 3회 내지는 4회 정도의 압축 압력의 크랭킹을 줍니다. 픽픽픽 이렇게. 그래서 그때 걸려서 최고점으로 가져져 있는 이 수치가 바로 압축 압력의 값이에요. 그런데 이 압축 압력 값을 보고서 한 번만 측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4번, 3번 정도 해서 평균 값을 내는데, 이렇게 흡입 공기의 배출 버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게이지가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압축 게이지도 한번 받고 했는데, 이 압축 게이지를 가지고 점화 플러그에다가 설치하고 기관을 크랭킹 할 때에 이런 뭐 속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200에서 300 RPM 그러는데
우리가 공전 RPM이 얼마예요? 750rpm 플러스 마이너스 50rpm 이 정도 잡아주죠. 그건 시동을 걸어놨을 때의 RPM이고 기동 전동기로만 크랭킹을 해가지고 압축 압력을 잴 때는 대략 200에서 300rpm 정도가 나온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회 내지 6회 정도의 압축을 해서 그때 최고점으로 간 지점이 바로 그 해당되는 실린더의 압축 압력 값이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압축 압력과 맨 나중에 압축 압력을 기록한다. 이건 왜 그래요? 평균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한 두세 번 잡아보면 대충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과연 이 기관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압축 압력 게이지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총 정상을 포함해서 4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압축 압력의 규정이 정상일 때에 여기에서 비정상이고 그런 비정상일 경우에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정상일 경우에 규정보다 높을 때 있어요. 높을 때. 이상하게 압축압력 아까 우리 배웠을 때 마모되다 보면은 오히려 압축압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3가지는 전부 다 낮을 경우야. 낮을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피스톤 링이라든가 실린더 벽이 마모가 돼서 압축가스가 밑으로 새는 거. 그러면 흡입되는 양도 작고 압축될 때에도 압축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마모. 즉 다시 말해서 피스톤 간극이죠. 이 피스톤 간극이 넓어졌을 때 이럴 때도 규정보다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린더는 마모가 되지 않았어. 피스톤 간극은 그렇게 넓어지지 않았는데 헤드 가스켓, 그러니까 블록과 헤드의 접합 부분에 가스가 새지 말라고 우리가 가스켓을 집어넣는데 그 가스켓에서의 누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새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헤드 가스켓 누설. 자, 이 헤드 가스켓에서 누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여기도 이상이 없고 여기도 이상이 없는데 또 새는 데가 또 있어. 엔진 그 연소실 내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밸브죠. 그래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거기에 밸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구조적으로 밸브 면이 있고 그다음에 헤이트에 면이 닿는 시트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거기도 또 마모가 생기거나 또는 열 팽창으로 인해서 균형이 발생해서 변형이 생겨가지고 압축가스가 새나가든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때 밸브가 불량할 때 밸브 시트 마모 이렇게 해서 규정보다 낮을 경우에는 3가지의 원인이 있고 높을 경우에 1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높을 때는 언제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노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 노킹이 일어나면은 완전 연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노킹 현상, 즉 이상 연소라고 합니다. 이럴 때 실린더 내에 들어왔던 연료가 모두 태워지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이 카본이 생겨요. 그래서 끓음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제 이 끓음들이 하나하나 조금 미세하게 생기지만 연소실에 우리가 구비 조건 배울 때 뭘 배웠습니까?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말 것.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돌출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카본이 막 껴요. 그러다 보면은 연소실의 온도가 막 600도 막 1200도 막 올라가는데 화염됐을 때 그때 온도들이 불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정확하게 돼야 되고 점압 플러그에서 불이 방전이 될 때 안 될 때 정확해야 되는데 새로운 혼합기가 들어왔을 때 그 플러그의 방전이 아닌 어떤 열점에서 불이 붙어버리면 미리 불이 붙어져 있는 거, 즉 조기점화라고 하죠. 그 조기점화가 다시 말해서 이상연소야. 정상적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연소가 일어나다 보니까 엔진에서 쿵 하고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노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연소가 발생하다 보면 연료 자체에 이 카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연소실에서 모습이 자 보세요. 연소실이 이렇게 있는데 카본이 막 끼기 시작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연소실 최적이 있잖아.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갔을 때 TDC에 왔을 때 압축비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압축 압력. 이러다 보니까 이만큼 최적에 따르는 압축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이 지금 돌출부가 생겨서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갔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제가 가솔린 기관은
압축비가 많아야 10대 1을 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9대 1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필기시험의 정답도 그냥 모르면 9대 1 찍으라고 그러겠는데, 이때에 이 돌출부들이 막 생기다 보면 비율 자체가 틀려져, 압축비가. 그러다 보면 압축압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자칫 노킹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소실 최적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만큼 압축압력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다는 얘기야. 단 정상 범위에서 10% 이상, 정상적인 압축압력의 10% 이상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헤드 드러내야 돼. 헤드 드러내서 이렇게 카본이라든가 연소실의 끓음 덩어리를 다 분리시켜서 연소실 최적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을 경우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낮을 경우는 3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3개 정도를 분리하지 않고 어떻게 확인하죠? 궁금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압축압력 시험을 할 때 건식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습식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건식 시험은 말 그대로 마른 상태에서 하는 거야. 지금 막 우리가 사전에 압축압력 측정 전 준비사항이 있었죠. 그 준비를 다 끝내놓고 프로그램을 빼서 바로 압축압력 게이지를 삽입해서 측정하는 그 작업을 바로 우리는 건식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건식 시험에서 규정 압력보다 낮게 나왔어. 10% 이상 낮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좀 낮은데 이건 어디가 고장인지 알 길이 없어요. 피스톤 간극이 과대해진 건지, 헤드가스켓이 누설된 건지, 밸브 시트가 마모된 건지, 이럴 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실린더를 한번 해보는 거야. 옆에 있는 실린더를 1번 실린더 했는데 규정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2번 실린더를 딱 해봤더니 2번 실린더는 정상이야. 그래서 야,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낮은 값을 3가지 하는 건데, 일단은 낮으면 그 뿌러고 구멍에다가 엔진 오일을 약 조금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오일이 들어가서 골고루 퍼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야. 그게 바로 습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엔진 오일 좀 담가놓고 조금 있다가 시험을 했을 때 해봤더니 압축압력이 정상적으로 확 올라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스톤 간극이 넓어져서 그동안에 건식 시험을 했을 때 압축압력이라든가 공기가 샜던 거죠. 그죠? 원인은. 그런데 엔진 오일을 넣음으로 인해서 밀봉 작용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압축압력이 정상적으로 올라온 거야. 그럼 여기서 결론은 피스톤 간극이 과대해졌구나. 습식 시험에서 첫 번째 피스톤 간극이 과대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건식을 해서 낮아졌어. 그래서 습식 시험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마찬가지야, 값이. 건식 시험했을 때 값이나 습식 시험을 했을 때 값이나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피스톤 간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밸브 시트 마모라든가 헤드 가스켓이 누설됐다든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두 가지 중에 도대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럴 때 바로 옆에 있는 실린더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는 정상이야. 거기는 정상인데 습식 시험을 한 이쪽 실린더는 정상적으로 올라오질 못해. 그랬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가스가 밸브 시트 쪽으로 마모가 돼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해당되는 실린더에.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실린더를 해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실린더는 정상인데 습식 시험은 낮다 그러면 밸브 시트 마모.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제 헤드 가스켓. 이것은 뭐냐면 습식 시험을 해도 압축압력이 올라오질 않았어. 그래서 옆에 있는 실린더를 해봤더니 옆에 실린더는 건식인데 여기는 습식이고 값이 똑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공기가 압축을 시켜고 폭발할 때 이 헤드 가스켓이 누설돼 갖고 공기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켓에 누설이 있어서 가스들이 완벽하게 밀봉을 못 시켜주고 옆에 실린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봐가지고 값이 같다 싶으면 이건 헤드 가스켓 누설이구나, 이렇게 판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그걸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뭐 압축압력 검사해가지고 뭐 헤드 가스켓이 누설되면 가스켓 교환해주면 되고, 밸브가 마모됐으면 밸브 마모 시트 돼서 다 정리해가지고 랩핑 작업해서 다 교환해주면 되고, 또 간극이 너무 넓어졌으면 보링을 하든지 피스톤 뭐 링을 교환하든지 아니면 엔진 통째를 교환하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높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얼마 10% 위로 높을 경우에, 낮을 경우에는 10% 이하부터 언제까지 30%까지 낮게 되면은
그 정도의 판단을 하는데 좀 심하게 떨어졌다. 언제까지? 30% 이하로 심하게 떨어졌다. 이 정도는 피스톤 간극이 과대하게 마모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보링을 해야 됩니다. 보링. 그래서 이 기준이 10%인데 각각의 실린더당 폭발 압력이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가 일명 전문적인 용어로 파워 바란스라고 하는데 이 파워 바란스가 심하면 엔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쿵쾅 하면 엔진 자체의 진동도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폭발의 편차도 10% 이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 알고 계시고 조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갖다가 언제 그러면 그 데드라인이 언제냐? 그 해체 기준이 언제냐? 해체라고 하는 건 이제 분해해서 정비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언제냐? 요거 필기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기능사 시험이라든가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규정을 지어줬을 때의 사지선답 문제의 표적이 될 수 있죠. 그죠? 여기다가 한 가지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가나다라 사지선답의 문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잖아. 압축 압력은 규정 압력, 규정값의 70% 이하.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10%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면은 좀 어디가 뭐 세 가지 중에 어디가 이상이 있구나. 또 높으면 어디가 이상이 있구나. 결정을 내는데 데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30%까지야. 근데 그 이상 다 어떻게 되면 다시 말해서 70% 이하일 때는 피스톤 간극이 굉장히 과대해졌구나. 그래서 이때는 보링 점검을 들어가야 돼. 실린더 보호 게이지를 가지고 우리 보링을 들어가는데 우리 곧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 규정보다 우리 평균 그 소모 연료 소비율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계기판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보다 60% 이상 소모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엔진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엔진을 해체 정비해서 정비를 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갖고 원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관 오일의 소비율이 규정보다 50% 이상 소모가 되고 있어요. 오일 소모가 너무 많아. 오일 소모가 많다는 얘기는 피스톤 간극이 넓어져 갖고 오일이 실린더 벽에 뿌려졌다가 다시 오일링이 긁어내려서 계속 순환돼서 반복돼서 윤활작용만 해줘야 되는데 간극이 넓음으로 인해서 엔진이 연소실로 올라가서 연소가 되는 거야. 그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엔진 오일의 소모 주 원인이 뭐야? 연소와 누설. 그죠? 연소와 누설. 그래서 이 연소되게 되면은 배기 머플러에서 연기가 무슨 색깔로 보인다고요? 흰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흰색이 연기가 굉장히 심하면 무지하게 지금 오일이 타고 있구나. 그래서 규정값의 50% 이상 엔진 오일이 소모가 되면 이것 또한 엔진도 해체 정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엔진의 압축 압력은 규정값의 70% 이하인 경우, 연료 소비율 규정의 6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기관 오일 소비율은 50% 이상인 경우 이때는 엔진을 해체해서 주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하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